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의미 있었던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1%,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일단, 각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75% 정도 일단 마무리가 되었어요.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부분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는데 지금 방향성 자체라든지 흐름 자체 같이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일단 뭐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했는 그러한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최근에 일단 저점이 한번 올라오는 모습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추세선은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전에 형성되었던 저점 지수권을 일단 기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1036포인트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1035 정도로 보죠. 심리적인 부분까지 일단 체크를 해서 103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일단 무리 없는 것으로 일단 체크를 해 두시고 1035포인트가 깨지면 1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애매한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하고 저점 부분을 연결한 추세선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사실 지지되는 부분 자체가 옆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추세선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무조건 반등을 해야 되는 날로 일단은 보이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의 지지 라인은 여기 정도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188포인트, 3188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깨지더라도 버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깨질 때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봉상의 흐름이 일단은 깨지기 시작을 하면 보통은 시장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으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3188포인트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리 없이 그냥 시장을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버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3188포인트가 깨지고 돌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버티는 쪽보다는 현금화하고 단기적인 어떤 매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치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양대 시장 모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일단은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3,751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821억 정도 일단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환율을 보는 게 하나야 필수 조건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환율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 자체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 오늘 일단 올라가면서 추세는 일단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은 걸로 보이죠. 만약에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환율 부분이 최소한 1147원 60전 아래로 밀리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환율이 튀면 여러분들이 같이 또 봐주셔야 되는 환율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중국의 위엔화죠. 지금 보시면 위엔화 환율 자체는 튀진 않았네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환율만 지금 먼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어서
일단 원화 자체의 흐름 자체는 내일 위에나가 일단은 강세 흐름으로 좀 보여준다면 빨리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안정화를 찾는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도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죠. 위에나 환율은 일반적으로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10시 20분,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팔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선물도 일단 매도를 했죠. 근데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콜옵션을 일단은 매수를 했어요.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콜옵션 매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풋옵션을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풋옵션도 매수를 하면은 풋옵션 매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수익률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양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가 양쪽으로 아래가 되었던 위가 되었던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되는 건데 지금 풋옵션을 좀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좀 베팅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모양으로 보자면은 내일 시장 자체는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파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많이 분석들을 하는 게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큰일 났네요.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파는 시장에서는 차라리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들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종목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시장에서 좀 강세 보였던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죠.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장에서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다가 굉장히 큰 투자를 한다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를 하려 그러면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를 한국에서 가져간다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운송을 해야 될 텐데 운송은 누가 할까요? 현대글로비스가 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적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자동차라고 하기도 그렇고 물류라고 하기도 그런데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실적은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이벤트도 일단 있고 고속도로에 이제 수소 스테이션 들어가는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권 안에 넣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일단은 한 22만 2천 정도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를 했던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죠. SKC 일단 있고요. 오늘 크게 의미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종목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외국인 기관이 좀 의미 있게 방향성을 잡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나이스 평가 정보 일단 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신용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26,000원 언저리까지는 좀 가볍게 노려볼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는 OLED 관련된 부분이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조금 갇혀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저항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일은 변곡점에서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음봉인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내에 있는데요. 돌파 안착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 기관들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5만 원 리포트가 떴고요. SK증권에서도 최대 실적 사이클에 걸맞지 않는 주가다.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죠. 목표 주가 16만 원 일단 제시를 해 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일단은 투자 의견은 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도 한번 기대해봐요.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일단 떴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12만 700원 돌파하면은 단타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여기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7분 응선은 일단 넘었습니다. 7분 응선 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렸는데 시황으로는 좋은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권의 두 가지 포인트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있으니까 차하면 내가 조금 현금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 시합에 가서 계속 때리기만 하는 그런 시합도 없고 계속 맞기만 해서는 챔피언이 되진 않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세게 맞으면 더 세게 때리고 어퍼컷 맞으면은 훅 날리고 그러면서 게임을 이겨나가는 운영 방식이 필요한 것처럼 주식 역시도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계좌가 플러스 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작은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